반갑습니다. 철학이 있는 경제, 쉽고 재미있는 인문학의 이명천입니다. 오늘의 인물은 그렇죠, 밀턴 프리드먼입니다. 밀턴 프리드먼의 생애와 사상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은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프리드먼의 사상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설명하는 내용들은 어찌 보면 제 생각이 아니라 프리드먼의 다양한 제도에 대한 생각을 제가 프리드먼의 입장에서 정리해드리는 시간일 수 있을 텐데요. 자, 먼저 독점부터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프리드먼은 독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의 개입이 필요했을까요? 프리드먼은 역사를 잘 되돌아보면 정부에 의해 독점이 형성되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느 정도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의 규모를 제한할 게 아니라 자유무역이 그 해결책이라고 보았습니다. 국내 독점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은 자유무역이라고 프리드먼은 주장을 하죠. 다음은 사회보장제도, 복지제도인데요. 프리드먼은 복지제도는 가난한 사람이 그 영역에 남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잘못 설계된 제도라고 주장을 합니다. 만약 정부가 소득세 40%의 세금을 부과하여 그것을 토대로 복지정책을 펼친다면,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만약 100명이 있습니다. 100명이 있고 생산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 소비만 하는 40%, 그러니까 40명의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들의 소비는 경제의 작동에 그 어떤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고 프리드먼은 보았습니다. 결국 나머지 60%, 그러니까 60명이죠. 이 60명의 사람들이 생산한 생산물을 100%의 사람들, 100명이 나눠 갖는 것일 뿐이라고 보았던 것이죠. 소비만 하는 이 40명들, 이 40%는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생산에는 전혀 기여하지 못하면서도 소비만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경제에서는 실제 생산되는 상품과 서비스가 중요하다라고 프리드먼은 보았습니다. 일단 생산이 돼야 그것을 토대로 소비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이 40%, 사회보장제도로 생산이 기여하지 못하면서 혜택을 받고 있는 40%는 생산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게 하는 그런 제도라고 프리드먼은 보았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회보장제도를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지요. 근데 이 돈은 어떻게 걷죠? 그럼 조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가 걷어든 조세와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다라고 프리드먼은 보았는데요. 정부가 돈을 쓰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돈을 쓰기 위해서는 일단 걷어들여야 하는 것이죠. 물론 조세라는 형태로 걷어들입니다. 그럼 이때 제일 중요한 것은 합의일 겁니다. 합의 기초에서 이루어지느냐, 결국 이건 정당성의 문제가 될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걷어들인 돈을 가치 있게 써야 되는데, 이 정부는 뭐가 문제냐면 자기가 번 돈을 쓰는 게 아니라 남의 돈을 갖다 쓰는 것이지. 그러니 신중하게 사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해가 좀 더 용이할지 모르겠습니다. 정부가 복지를 위한 조세를 징수했다고 해보십시다. 그런데 이 조세는 모두 그 혜택을 받아야 되는 수혜자들에게 모두 가고 있을까요? 라고 물었을 때 정보의 불완전성에 의해서 그 수혜자들에게 혜택이 잘 가기는 어렵다라고 보는 것이죠. 또한 조직을 통해 이루어지는 분배이다 보니까 일단 이 조직의 운영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는 몫이 너무 적어질 수도 있다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프리드먼은 최저임금제에 대해서도 임금 수준보다 낮은 생산성을 가진 이들을 고용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라고 주장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최저임금을 만약 1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고용주 입장에선 100만 원 미만의 생산성을 가진 사람을 안 뽑게 된다는 것이죠. 이건 논리만 놓고 본다면 사실 논리상으로는 너무나 당연한 논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숙련도가 낮은 사람이 자신에게 맞는 임금 수준에서 일을 하면서
그를 통해 보다 나은 직장으로 나아갈 사다리를 제거하는 제도다라고 프리드먼은 이야기합니다. 프리드먼은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노동조합은 일부 노동자만 보호할 뿐이라고 주장을 하죠. 누굴까요? 노조원과 노조 간부입니다. 실제로 노조로 보호되는 노동자는 노동자 2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지요. 물론 노동조합의 명분은 노동자의 환경 개선과 노동자 임금 향상입니다. 기업의 착취로부터 저소득 노동자를 보호하고 저숙련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그러나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노조는 파일럿 비행기 조종사들의 노조라고 하는데요. 그 다음으로 강력한 노조는 전통적 의미의 노조는 아니지만 의사협회라고 합니다. 사실 시스템, 어떤 제도는 그 취지와 목적엔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그 시스템의 어떤 결함을 이용하는 자들이 있어서 문제가 된다는 것이지요. 사실 이런 면에서는 시스템의 결함을 막아야 된다라고 프리드먼은 주장을 하는데요. 실제로 예를 든다면 아이러니하게도 고소득 직종에서 가장 강력한 노조가 출현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고소득 직종에서는 노조를 통해 고소득을 유지하려고 한다는 것이지요. 조합원들이 임금을 높이는 방법은 프리드먼은 only one, 하나라고 합니다. 조합원이 되기 힘들게 만들고 조합원의 숫자가 적게 만드는 것이죠. 일자리를 늘리면서 노동조합원의 임금을 높일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경제의 가장 기본 원리 때문이죠. 수요 공급의 원리를 결코 모든 것은 벗어날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노조, 이 노동조합원의 임금이 올라가면 노동 환경은 좋아지지만 그것은 비노조원이 그만큼 손해를 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란 겁니다. 노조원의 고임금은 비노조원의 저임금으로 가능하다는 것이죠. 미국조차도 20%의 노동자만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강한 노조는 공무원 노조죠. 교사, 이런 부분들, 어떤 공공 노조들인데요. 이들은 협상 대상이 그들에게 월급을 주는 국민, 어떤 시민이 아니라 공무원이다 보니까 강한 노조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프리드먼은 보았습니다. 직업과 관련해 어떤 면허를 취득해야 되는 의무 또한 선택의 자유를 부당하게 간섭한다고 프리드먼은 보았는데요. 미숙련 이발사가 전문가보다 못한 서비스를 제공하려 하고 고객이 싼 값에 머리를 자를 의향이 있다면 국가가 그 거래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지. 프리드먼은 이 논리를 의사에게까지 확대 적용합니다. 내가 싼 값의 맹장 수술을 받고 싶다면 면허가 있든 없든 그 일을 할 사람을 내 맘대로 고를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물론 사람들은 대개 능력 있는 의사를 원하지만 그 정보는 시장이 제공할 수 있다라고 프리드먼은 믿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시장을 통해 정보를 정확히 알 수 있게 하는 역할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보았습니다. 고로 프리드먼은 정부의 규제나 개입이 전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정보의 완전성이 구현되는 상황을 만드는 게 정부의 역할이고 그 속에서 자유로운 선택을 강조했던 것이죠. 일반적인 사람들은 프리드먼에게 찬성 또는 반대라고 말하기보단 동감하는 부분도 있고 좀 극단적이다라고 느끼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은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테마를 던지고 있는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물론 저의 좁은 소견으로는 정부가 시장을 완전히 통제하기보다는 시장이 잘 작동하도록 정부의 제도적 마련과 감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하이에크의 사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